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 내부에서 고개 들기 시작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2일 이재명 후보가 이 순간부터 나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하고 선언한 뒤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큰 돈을 들여서 전문적인 이미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동일정을 모조리 뜯어고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흰머리를 새까맣게 물들이고 넥타이 정장 대신 캐주얼한 의상, 고압적이고 뻣뻣해 보이던 태도 대신 어디 가나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고 말끝마다 사과하고 툭하면 눈물을 흘리는 매우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람, 부부에도 끔찍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여당 편만 들고 야당을 맹공격하던 태도까지 바꾸나 보다 싶더니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과 신주같이 떠받들던 인물까지 공격하며 내부 총질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 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좌불안석입니다. 마치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면역세포가 잘못돼서 오히려 신체 내부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킨 꼴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고통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며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등 집권 세력이 신주같이 떠받들고 있는 조국 사태까지 거론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을 받게 한 근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책임지는 게 맞다는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한울 3호, 4호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 있다며 그 성역까지 건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국민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열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기대와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국가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부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와해 작전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책들을 문 정권이 실행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는 지난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중국식 사회주의의 공식 가치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 목표이자 트레이드마크,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의지와 목표가
중국식 사회주의의 공식 가치관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어떻게 그런 글귀를 골라 쓰게 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금기,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부동산 주택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무주택 서민과 중소업자들의 고통, 국정 목표인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시키고 국민을 아프게 한 조국 사태 등에 대한 우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정권 차원의 진지한 속죄부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를 탕진하고 재정을 고갈시켜 나라가 빚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며 30조 5천억 이상을 뿌렸지만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니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7조 6천억 원을 뿌렸지만 뭐 달라졌습니까? 생산과 경제 활성화와는 상관없는 공무원을 늘리는 데만 해마다 5조 6천억, 3년 동안 17조의 추가 인건비를 들였는데 생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생산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로 또 돈 뿌릴 생각이나 하고 신판 뉴딜 정책으로 재정을 늘리겠다니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어도 그 다음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빚더미에 올라앉든 세금 벼락을 맞든 모르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께까지 70년 동안 나라 빚이 660조 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남짓한 동안 늘어난 빚만 400조나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 납득시키고 도대체 어떻게 갚으라는 겁니까? 그동안 법치의 뿌리를 뒤흔들어 사법기능이 무력화됐습니다. 문 정권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검찰의 힘을 빼고 중국을 본따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앉혀놓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부수는 걸 합법화하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는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법 기능이 그 지경이 되니까 범죄 조직이 활성화되고 부패가 판을 치고 정의와 공정은 기대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정권은 한미 유대와 혈맹관계, 국방태세를 눈에 띄게 약화시켰습니다. 중국이 어거지로 주장하는 삼불 합의를 구실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전시 작전권 반환 요구, 한미 연합훈련 연기, 축소, 종전선언 하며 우리의 안보 빗장을 푸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갖은 수모를 당해가며 국내외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막대한 우리 돈을 펑펑 써가며 북한을 위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다닙니다. 이 이외에도 2018년 9월 평양에서 서명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은 휴전선 지뢰 제거, GP, 탱크 저지 시설 제거, 철거, 비행금지구역 설정, 한강 하구 개방,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우리 측 군단과 사단수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이해할 수 없는 국방력 약화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 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이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밝혀내 바로 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들 뿐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무 책임도 없는 일반인 가운데에도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